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유방합체증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유방합대술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유방합체증에 대해서 좀 질문해 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 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말을 해봤습니다. 자, 영어로는 이게 심마스티아, 사실은 이제 영어가 아니고 이거는 라틴어 그쪽인데 의학 용어로 심마스티아라고 하고 유방이 합일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일컫는 거예요. 양쪽 유방이 붙은 경우 한마디로. 자, 유방합체증이 있는 경우, 자, 그림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자, 유방이 원래는 중앙에서 양쪽 유방이 구획이 나눠져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해보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중앙에 있는 구획이 불명확한 상태로 붙은 가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더 나아가서 보형물을 한쪽으로 밀면은 이렇게 넘어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중앙선을 무시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유방합체증이 되겠고, 사실은 이제 앞에서 봤을 때는 언뜻 봐서는 양쪽에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합체증까지는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즉 안쪽으로 너무 보형물이 이동한 경우, 양쪽 보형물이 안쪽으로 너무 이동한 경우와 유방합체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와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이 뭐냐? 눕혀놓은 상태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가슴은 양쪽 유방의 사이 부분에, 지금 이게 흉골인데 늑골은 다들 잘 아실 테고 갈비뼈가 늑골이고 늑골은 이렇게 지나가죠. 그 중간쯤에 양쪽 가슴을 가로지르는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그 뼈가 흉골이에요. 그 흉골서부터 가슴 안쪽 양쪽 유방의 사이에 있는 요 살까지 연결해주는 인대가 있어요. 인대라기로 할 수도 있고 이제 근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아주 질긴 어떤 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 조인트 부죠. 자, 요게 터졌을 때 수술하면서 이걸 어떤 과정에 의해서든지 상처를 내고 파열시켰을 때, 자, 그때는 양쪽 유방을 나누고 있는 구획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게 떠버려요. 이와 같이 이렇게 떠버립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볼 때 이제 이런 모양이 되어 있으면 이게 유방합체증이냐 그걸 보려면은 아래나 위에서 내려다봐야, 아래에서 올려다보거나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해서 이 흉골 중앙 부분이 떠 있느냐, 자,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유방을 나누는 사이 구획 쪽에 이 구중을 이제 미드스터널 파시아라고 하는데 흉골 중앙부의 근막이 파열되느냐 그거를 확인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떠져 있으면 이건 유방합체증인 거죠. 자, 왜 이렇게 되느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도한 박리를 했을 경우에요. 과도한 박리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육이 붙어 있어요. 대흉근. 이 유방합체증은 신기하게도 근육 위쪽으로 박리했을 때는 거의 안 나타났고, 근육 아래쪽으로 박리했을 때에 훨씬 더 이제 많이 나타나요. 근육 아래쪽으로 박리를 하다 보면은 대흉근이 닿는 부분이 있어요. 이 흉골 가까운 데서. 그래서 예컨대 이제 뭐 환자분이 나 너무 가슴이 벌어져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가슴이 예쁘게 모여 보이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주문을 했다. 그럼 의사가 그래? 그러면 열심히 이제 안쪽을 하는 거죠. 안쪽을 막 파고 하다가 얘네들 하다 틱 이제 건드리게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쪽으로의 과도한 박리가 있는 경우. 근데 대부분은 이런 과도한 박리만 했다고 해서 합체증까지 되질 않아요. 원래 환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가슴의 흉곽적인 특징, 저는 이제 그게 오목한 가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늑골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슴의 형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늑골의 형태가 이렇게 비둘기 모양으로. 자, 그런데, 오목한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뼈 자체가 이렇게,
자, 반대의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새가슴이죠. 뼈대 자체가 이렇게 파여있는 형태면 그건 오목가슴이에요. 그럼 오목한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합체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이 바닥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보형물을 넣었을 때 얘네들이 압력이 더 큰 데서 더 낮은 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버리는 거가 있어요.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 반대의 경우, 자, 새가슴의 경우는 어떠느냐. 이때는 압력이 여기가 강하죠. 흉골 부분이 강하고 늑골의 가상사주가 갈수록 더 압력이 약해요. 그래서 보형물이 바깥쪽으로 자꾸만 타고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대형물의 압력을 주면 줄수록. 자,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벌어져 보이는 가슴하고 유방 합체증이 있는 경우는 좀 다른 거죠. 특히 이런 흉곽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서는 안쪽에 박리를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과도하게 박리 안 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붙어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뭐 쉽게 생기는 그런 부작용은 아니지만은 이따금씩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논문들을 보면은 여러 번 재수를 한 환자분들, 한 번 수술해가지고서 이게 그렇게 쉽게 터지진 않고, 무슨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구축이 있다든가, 뭐, 사이즈를 다른 걸로 교환하고 싶다고 환자가 희망을 했든가, 여러 번의 이제 멀티플 사이즈 수술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유방 합체증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생겨요. 그리고 보형물 사이즈를 너무 크게 했을 때, 엄청 큰 보형물을 내가 쓰고 싶다. 집어넣었다. 그만큼 여기 압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중앙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수술이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했을 때 확대를 하면서 하수 교정도 하고 이러면은 박리를 해야 되고, 또 유방의 실질 조직과 이제 여러 구조물들을 또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콤비네이션 수술을 했을 경우에 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치료를 어떻게 되느냐. 유방 합체증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보형물이 자, 이런 식으로 양쪽에 방이 나눠져 있는, 그래도 이제 보형물이 서로 붙어 있긴 한데, 피막 자체는 이게 나눠져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 더블 캡슐이고, 이게 원 캡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피막까지 완전히 붙어 있는 경우. 이때는 보형물끼리 아무 거리낌 없이 서로 이제, 그냥 만나버리죠. 자, 이런 경우가 물론 이제 복원하기가 더 힘듭니다. 이 경우는 조금 더 쉽고. 어쨌든,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결국은 유방 합체증은 가운데 중앙선을 복원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흉골서부터 가슴 가운데까지 양쪽 유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벽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물을 복원하는 게 핵심인데, 자, 문제는 여기를 어떻게 손을 넣을 수가 없어요. 도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에 있는 이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짱짱한 피부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인데, 여기 칼 한 번이라도 댔다가는 평생 동안 없어지지 않는 아주 심한 흉터가 생기곤 합니다. 켈로이드가 호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피부는 손을 댈 수 없고, 유륜이든 밑주름선이든 그런 데에서 들어가가지고서는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피막을 갖다가 돌려가지고서 이쪽으로 몰아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재수를 할 때 보형물을 제거가 난 다음에 이 피막이 있는데, 이 피막 갖다가 이제 일으켜요. 일으켜가지고서 이 겹을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그 겹벽을 갖다가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유방 합체증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선호하는 이제 방법은, 이게 뼈에 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피막 자체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없애지 말고 이제 유지하면서 바로 이쪽으로 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는 살 아예 안쪽을 건드리지 말고 이 피막 자체를 따라가면서 이제 박리를 해서 기존의 공간은 버리고 새롭게 공간을 형성을 해서 거기에 보형물을 넣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유방 합체증 치료를 하는 방법을 좀 더 이제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은 참 어려워요, 사실은.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발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타의 어떤 뭐 부축이나 뭐 더블라인이나 이런 부작용들보다 사실은 해결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게끔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안 되게 하려면 첫째는 너무 큰 사이즈의 보형물을 피하고, 그 다음에 과도한 박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고, 원래 가슴의 형태, 본인의 흉곽의 형태가 오목가슴이나 뭐 새가슴이나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적절한 어떤 이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작용, 유방 합체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